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 끝났다는 3가지 신호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인연, 친구의 인연은 다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렇게 쉬운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천륜이라고 해서 피를 나눈 인연인데 어떻게 이 인연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이 생명체, 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어떠한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자, 그것은 이미 그 인연과의 이 시간, 관계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인간 서로에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아직 인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감정들이 여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교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 이미 이 인연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서류상에는 부모다, 자식이다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 자, 이렇게 어떠한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인연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끝나는지 대표적인 3가지 그 이유를 오늘 공부를 잘 해보시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경계가 있고 모든 것은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이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적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이것이 폭발해 버립니다. 자, 이 3가지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단점이나 실수를 끊임없이 무기 삼아 이용해서 그 자식을 억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굉장한 좌절감과 때로는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부모에게 나의 작은 실수나 아니면 큰 실수라도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계속 쓰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무기는 가스라이팅을 할 때 자식에게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에, 자식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면서 그 자식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의 경계를 넘어버린 하나의 그런 어떤 행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이 끝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경계를 딱 넘는 순간부터 그 인연이 어떠한 인연이더라도, 설령 피를 나눈 인연이라도, 자, 이것은 모두 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의 실수와 단점을 무기 삼아서 자식에게 좌절감을 던져주는 부모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시는 회복되기가 상당히 힘든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 끝났다는 신호 중에 2번째 신호입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외면을 한 부모님들, 자, 이때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자, 2번 다시 회복하기 힘든, 자, 이런 어떤 인연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뭐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조금 요청할 때, 자,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이 일단은 자식을 안아주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이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상처고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자식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식이 실수를 한 것을 누구나 가서 이렇게 그 실수를 이렇게 책망하진 않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하지, 그 자식의 그 사고를 왜 너가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일단 위로를 해주고 안아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첫 번째인데, 특히 자식이 이혼을 했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정말 이 힘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것도 굉장히 큰 인생의 사고가 난 것인데, 먼저 자식을 안아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부끄러워하고 남들이 알까봐, 친척이 알까봐, 부모님의 친구가 알까봐 굉장히 큰 어떤 그 죄책감을 자식에게 먼저 심어주는 이런 어떤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부모와 자식의 그 인연에 선을 넘어버린 경우가 이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짜 자식이 위로를 받고 싶은 상황에서 오히려 죄책감을 주고 어떤 책망을 통해서 자식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두 번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인연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혼 또한 큰 대형 사건이고 사고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안아주고 눈물을 충분히 흘릴 수 있게 이 가슴을 열어주는 것이 첫 번째 부모님의 몫입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 끝났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자, 자식이 여럿 있을 때 유독 심하게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도 자식과 부모의 인연이 관계가 회복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식이 많을 때 예를 들면 어느 한 아이는 굉장히 부모님의 그 원에 맞게 행동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딱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원하는 대로 이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이런 자식이 있고, 또 다른 자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자식입니다. 자, 이런 자식이 충분히 집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아주 극단적으로 차별을 하면서 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 됐을 때 극단적으로 차별을 당한 자식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모님과 이렇게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이것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케이스입니다. 이래 됐을 때도 부모 자식과 이 인연에서 경계를 넘어서 인연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끝내는 그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깊게 간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받은 것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실 때도 자식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인가를 내가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서 자식을 이렇게 대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조심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 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 끝났다는 세 가지 신호는 무엇인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